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라보면 원장님들이 바라보실 때 여기에서 회계 기능에서요. 마이보드의 회계 기본 설정에 바라보면 과거에 여기 결제란에 도장 찍히거나 도장을 첨부하거나 도장을 생성하는 기능이 있었다가 없어졌죠? 그런데 내년에 의무 시행되기 전에 얘는 다시 활성화될 거예요. 그래야 전산화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시 활성화될 거다라는 안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좌 설정 들어가면 여기에 표준 재무 회계라고 되어 있는 것만 보육통합으로 연동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표준 재무 회계는 계정 과목 수정도 안 되고요. 고정값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표준 재무 회계의 계정값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시만 갖고 있어요. 서울시가 세목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그 밖에 지원금 들어가면 세목이 정해져 있죠, 원장님들. 그런 것처럼 시가 통제하고 있습니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2번부터 9번까지는 편의 기능으로 원장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회계보고에는 안 들어가는데요. 개원 준비, 우리 지금 국공립을 개원하려고 했더니 그 전에 받았던 자본보조금, 개원 준비금에 대한 거는 별도 정산 보고하래요.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2번부터 9번까지의 공간입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나는 전입금, 적립금이 있어요. 이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만드셔서 관리할 수도 있어요. 이 뜻이겠죠. 그리고 계좌 설정에서는 반드시 이제는 ERP 가입했던 국민은행이나 아니면 신한은행 들어가면 API로 자동 연동을 꼭 불러와 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십사 하셨던 말씀 중에서는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만약에 원장님들께서 운영비 통장, 올해 이용했던 운영비 통장이 2개, 3개였다면 반드시 여기에다가 보조금 통장과 보조금 외통장을 구분했어요. 라고 하면 계좌가 2개 다 연동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원장님들 이 내용들을 잔액증명을 맞출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지금 자동검증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지금 편의 기능으로 의무는 아닐 거예요. 의무는 아니지만 만약에 아동관리, 교직원관리, 물품관리를 쓰면 편리하게 자동 연계가 될 거고요. 아니 나 수작업했어요 라고 하면 스캔해서 올리든 파일 업로드를 해서 올리든 올리셔야 됩니다 라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아동관리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관리에서, 마이보드에서요, 아동 기본 설정에 들어가시면 보육료 기본 설정과 기타 비용을 세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 원에서 받는 필요경비, 특별활동비 항목을 만들어 주세요. 연도 구분 있습니다. 연말정산 여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동관리로 가셔서 아동을 보육통합에 있는 명단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장해서 엑셀 업로드로 불러오시고요. 불러오신 아동들을 기준으로 청구 수납을 하겠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청구 작업, 하단에 있는 청구 작업을 누르셔서요. 저는 있잖아요. 어느 반인지 전체 반인지 선택하셔가지고 검색 눌렀을 때 나는 어떤 거를 청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보육료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나는 보육료도 나오고요. 이해되셨나요? 적어도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해서 전체를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는 특성화 비용만 할 건지 특별활동비만 할 건지 나온다 이 뜻이겠죠.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특성화 비용을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등록만 보여드릴게요. 전체 나는 이번 달에 특성화 비용을 5,000원으로 바꿀 거예요 라고 하면 바꿔서 청구하면 바뀌어요. 일괄 청구를 할 건데 전체에서 근데 종윤이는 안 한대요. 체크를 풀어주시겠죠? 풀어주시고 청구를 눌러주시겠죠. 청구 내역을 보내주시면 지금 실제 전체 아동 중에서 8명만 청구가 됐어요. 청구 저장을 눌렀어요. 닫아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항목에서 나는 특성화 비용만 보고 싶어요 라고 하겠죠. 그럼 8명이 보일 거예요. 맞죠? 보이면 얘만 선택해서 여기에서 고지서도 통지서도 뽑을 수 있고요. 이거는 통지서를 붙여야 된다라는 의미 아니었어요. 부모님들이 원하신다면 반드시 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모님들이 오늘 다 돈을 냈다. 라고 하면 지난주에 했더니 다 보냈다 라고 하면 수납 작업 들어가셔가지고요. 일일이 선택하셔도 되지만 여기에서 전체에서 항목을 놓고 원하는 항목만 놓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조회를 누르면 될 거예요. 전체에서 오늘 들어온 애가 얘만 빼고 2명 빼고 돈이 들어왔대요. 그러면 날짜 똑같다 적용. 날짜 똑같이 적용됐죠? 수납 방법이 다 똑같다라고 하면 적용. 그럼 똑같이 입력됐어요. 저장,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한 거 선택해서 이 아이들만 수납 영수증도 뽑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동관리.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교직원 관리는 어떤 기능이냐면 교직원 관리는 원장님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마이보드에서 교직원 기본 설정에서 사회보험 부담금에 대한 요율 기본 저희가 드리지만 원장님들이 확인하셔서 고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산재보험료는 가산세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감면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기본값은 다 동일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집이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어린이집이다 라고 하면 고용보험료율이랑 산재보험료율 자체가 틀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확인하셔가지고 세팅하십시오라는 거고요. 급여 출금 계좌라든가 그 다음에 퇴직금에 대한 사대보험 계좌를 분리했다면 적어주시고 퇴직금 적립 방법도 개별 적립이라면 DC형 연금 제도일 거고요. 어린이집 적립 방식이라면 DB형 퇴직 적립금 적립 방식일 겁니다. 이해되셨죠? 내용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시고 호봉조견표 동일직군 복사하고 초기화해서 저장해서 호봉표 만드시고요. 호봉표는 고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이 호봉보다 법인에서 조금 더 높게 세팅하는 호봉을 적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장도 수정해서 가능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급여 항목 저장 들어가면 설정에서는 원장님들께서 지금 원장님들이 그 예산 짤 때 수당 항목 명칭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라고 안내드렸죠. 그 명칭을 여기에다가 세팅해 주셔야 돼요. 원장의 직책급은 반드시 이제는 직책급이라고 하는 업무추진비의 개정 과목으로 공통화되었죠. 그래서 직책급과 표현을 해서 여기에 저장을 해주시고요. 급여 항목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세요. 엑셀 업로드 사용에 체크를 하시고 급여 정산 저장을 눌러주시면요. 예를 들어서 원장님들께서 세무사 사무실에 급여를 맡기시는 경우 있으시죠? 그런 원장님들도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은 급여 대장을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기능입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마이보드의 교직원 기본 설정에서 기초 세팅을 여기 급여 항목 설정만 해주시고 엑셀 업로드 사용에 체크를 하시고 급여 정산을 해주신 다음에 교직원 관리에서 교직원 명단을 보육통합에서 엑셀로 연동해 주셔야 됩니다.
연동해 주셔야 되고요. 연동해 주신 다음에 급여 정산 탭을 들어오시면 여기에 엑셀 업로드라는 버튼이 생겨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엑셀 업로드를 딱 클릭하시면 급여 서식 다운로드가 생겨 있을 거예요. 엑셀 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여기에 원장님들께서는 지금 화면 새로 공유해 드릴게요. 이렇게 엑셀 서식에 선생님들의 이름과 직책, 그 다음에 수당, 우리 원에서 생성하기로 했던 수당 명칭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여기에 세무사 사무실이 금액을 만들어 주실 거잖아요. 만들어 주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시스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원장님들께서는 이제는 여기에서 찾아보기 해서 몇 월 거 업로드만 해주시면 모두 다 연동돼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원장님들 이걸 이용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어요 라는 거겠죠. 국민연금공단에 얼마 신고됐어요 이런 거 입력하시고 모르겠어요 연동할 수 있는 기능까지. 그러면 만들어 놓고 나면 여기에서는 급여 이체 명세서도 있고 개인별 급여 명세표 반드시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대장도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이것도 연동됩니다 라고 안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보통 여기 지금 급여 정산에는요 원장님들 어디까지 가 있냐면 교직원 등록 수정에서 바라보면 근로계약서도 연동해서 올릴 수 있는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의 제일 주요 항목인 급여가 바뀌면 호봉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을 해서 그거 교체해서 다시 발부해줘야 되는 거 법이잖아요. 그거를 안 했다, 서명 교부를 안 했다라고 하면 처벌 받겠죠. 그래서 만약에 벌금형을 받기 때문에 그게 벌금형을 맞는 순간 어린이집 폐원까지도 가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장님들 히스토리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넣어드렸고 계약서, 지금 근로계약서의 양식도 저희가 샘플로 노동부에 대한 거, 고용노동부에 대한 근로계약서 서식이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서식까지도 같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기도 있어요. 자, 출장이나 휴가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퇴직금 정산하는 기능도 있고요. 급여를 계산해보는 기능도 있습니다. 내가 190만 원을 주는 교사를 채용을 했다라고 하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까? 190 더하기 35만 890원이 더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금액으로 신고했을 때는 실지급액은 이 정도 내가 지급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기능도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기간별 급여 현황이라는 기준으로 바라보면요.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일부 지자체에서 있잖아요. 원장님 그 보조교사 지원 받았던 교직원들에 대해서 월 급여 지급 내역서 수당 내역 포함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런 것들도 이 시스템은 서울시 어린이집관리 시스템은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품 관리 한 번만 들어가 볼게요. 물품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취득비를 집행을 하면 물품 대장이 연결되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번의 재고는 입력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으나 그 이후에 물품 분류도 저희가 제공도 해드리고요. 직접 만들어서 쓰실 수도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물건을 샀다라고 하면 물품 매입일 때 오른쪽 맨 밑으로 보시면 매입 추가 버튼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에서만 전표 내역에서 참조하기가 있어요. 자, 볼게요. 저는요, 지난번 수업에서 이게 있었거든요. 자, 저는 8월 달에, 7월 달에 자산취득비로 썼던 거 내역 조회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매입 등록 여부 여기 나오죠? 나오나요? 제가 자산취득비 사온 거에 대한 내역을 입력했어요 라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동 연결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참조까지 누르면 그 물품에 대한 기본적으로 등록이 마무리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물품 대장, 재고 대장에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자 모두 다 들어가 볼게요. 전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조회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썼던 내역들이 연결돼서 보여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진 연결하면 연결까지도 갈 수 있고요. 만약에 중간에 정기적으로 재고 관리를 해서 확인해 보시면 재고 현황 보고 조회해서 확인해 봐가지고 없는 물건들은 뭐만 하면 돼요? 처분 대장 들어가시고 이걸 뽑기 이전에 나는 뭘 해야 돼요? 물품 처분 등록만 해주시면 돼요. 확인했더니 얘가 없대요. 그러면 클릭해가지고 내용에 대한 거를 폐기였는지 아니면 고장이었는지 매각했는지 이런 내용들의 기준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연동됩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들 지금 저희 시스템을 바라보시면요.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셨을 때 문서 양식 다운로드를 보시면요. 어린이집의 업무 간소에 따른 모든 문서가 여기에 올려져 있습니다. 뭐 연장반에 따른 보육 일지라든가 누리과정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한 일지라든가 취업 규칙에 대한 표지나 목차, 그 다음에 본문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혹시라도 원장님들께서 추가로 필요한 문서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쪽 질의응답에 원장님들께서 어느 문서가 필요해요 라고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복지부에다가도 자문을 받고 시일 승인을 받아서 원장님들께 피드백도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 문서 양식 다운로드에다가도 올려드려요. 그러면 동일한 조건일 때 서울시 관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은 공통된 문서를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뜻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진행될 전산화의 모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장님들이 써보시고 지금 저희가 앞으로 진행될 될 거에 대한 것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질의응답에다가도 이러이러한 의견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 주세요 라는 모든 의견들을 지금 질의응답에 좀 넣어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원장님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에도 저희가 바뀌는 내역들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것이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URL을 여기에 넣어드렸어요. 확인해 보시면 직접 들어가서 보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다 나 이렇게까지 들어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그냥 유튜브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 검색하셔도 바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교육을 시작 전에 인사도 안 하고 먼저 시작했던 이유가 원장님들께 전달해 드릴 내역은 많고 교육 시간은 제한적이어서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오버되었습니다. 원장님들 너무 넓게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로써 지금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에 대한 활용 교육, 회계 전산화를 위한 사전 교육을 제4차 교육을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지금 교육을 보면 지금 채팅창에 후에 들어오셔서 전달을 못 들으셨던 원장님들을 위해서 추가 안내 다시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원장님들께서 혹시라도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에 교육 신청을 할 때 이메일 주소가 틀리신 분들은 여기에 정정 안내를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등록해 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신청을 안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시다라고 하면 교육 이수증을 발부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추가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원장님의 지역, 어린이집명, 교육 참석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꼭 적어주시면 저희가 원장님들께 이걸 저희가 모두 다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녹화된 걸 확인해서 3일 이내에 교육 이수증을 원장님들 이메일 주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육 이수증은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발부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어린이집에서 3분, 4분 들으셨다고 하더라도 이수증은 원장님 메일 주소로 한 개만 발부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출석이라고 하는 출석 체크를 안 하신 원장님들은 반드시 출석이라는 체크를 꼭 해주셔야지만 출석 체크가 돼서 이수증 발부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셨나요, 원장님들? 코로나19가 이렇게 다시 난리가 날 줄, 속상하죠. 너무 많이 속상합니다. 어린 영아, 유아를 바라보고 있는 원장님들께서는 정말로 얼마나 긴장하고 계실까, 노심초사하고 계실까, 그리고 원장님들의 업무가, 비단 이 회계 업무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다 보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지금 2007년도, 8년도에 우리 서울시 어린이관리 시스템이 도입될 때 원장님들 적응하느라고 힘드셨던 것처럼 이제는 매뉴얼이 공통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좀 적응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서 조금 부담감을 가지시는 원장님들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 2022년 2월까지 그래서 시범 운영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원장님들 충분히 연습하시고 내년 회기부터 3월부터 시행되는 회계 전산화에 무리 없게 잘 활용하시기를 원장님들께 응원하겠습니다. 보육에 애쓰시는 그리고 보육에 원장님들이 그렇게 애써주심으로 인해서 보육이 이 정도 발전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원장님들의 감사와 아니면 또 응원과 그리고 또 원장님들을 바라보면 지금은 그냥 안타깝다를 넘어서서 아린 정도의 마음이 그런 원장님들께 이런 시스템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서 실제로는 이제 좀 강제성처럼 느끼다 보니까 불편함을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다 보니 조금 속상한 마음도 없잖아 있기는 하는데요. 저는 원장님들께 편리한 프로그램 기능으로 원장님들 불편하심을 최소화하는데 원장님들께 보답하는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원장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